그 수요일 되면 먼 데서도 옵니다. 또 외국서도 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자꾸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할머니한테 써야지요. 왜 지금 마음대로 씁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고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저 생각입니다. 지금 저 각오입니다. 저는 수요대면을 마치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가까이 함께해온 수요 집회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고 그제 선언했습니다. 또 집회를 이끌어온 정의기억연대와 이 단체의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그 이용수 할머니가 그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모임 성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뿐만 아니라 김복동 할머니 같은 경우 등도 보면 네. 우리나라 이제 위안부 문제를 굉장히 인권 문제로 했고 또 이걸 세계화 어떤 문제로 한 그런 공로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피해자가 분이고. 근데 지금 요즘 할머니들이 이제 한 분씩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몇 분 남진 않으셨어요. 예. 저는 이용수 할머님의 이 기사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전 그동안 너무 놀랐어요. 30년 예. 동안 수요 집회가 진행돼 네. 왔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내부에서 최근에 이제 윤미향 당선인도 이제 배출을 했는데 네. 이 할머니가 주장하신 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정의와 기억연대, 즉 이번에 이제 윤미향 전 이사장이 있었던 수요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가 기본적으로 이 기금, 그동안 이 기금을 사실은 매년 한 수십억 원씩 걷었거든요. 네. 아니 기금을 어디다 사용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한 4년 동안 한 40몇 억 정도가 이제 4년 걷었는데 보니까 할머니들한테 간 돈은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지적했듯이 과연 이 돈 자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는 돈의 사용처에 대한 문제. 예. 두 번째는 그동안 수요 집회가 한 30년 정도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게 너무 예를 들어서 정치화돼 간다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할머니의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즉 네. 뭐냐면 거기 많은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참가를 하는데 너무 일본에 대해서 정오감만 심어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네. 본인은 이런 어떤 지향점은 좀 아니다. 즉 한일 간의 청년들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공간들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할머니의 문제 제기였어요. 마지막 문제 제기는 뭐냐면 이번에 윤미향 전 이사장이 이번에 이제 더불어 시민당으로 7번으로 해서 국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게 과연 그럼 개인으로 진출한 건지 아니면 이 단체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한 건지 본인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발판의 어떤 그걸 삼은 게 아닌지 왜 우리 문제 해결 안 하고 그냥 그 정치권으로 갔느냐 이런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한 겁니다. 네. 네.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요. 정의기억연대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영희 평론가님. 네네. 뭐 영수증 같은 걸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름 또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부터 정의기억연대는 예전에는 이 92년에 수요 집회가 시작될 때 37개 여성단체가 모여서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16년에는 지금 이제 재단으로 통합이 돼서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은 이제 회계감사를 엄격하게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 90년대 문제인데 이미 95년에 전국민 성금 모금이 이제 시작돼서 여기서 거쳐진 돈에 한 4,400만 원 이상을 그 당시에는 156명의 피해자에게 전달한 영수증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또 92년, 93년경에도 상당히 오래전입니다만 초창기에도 이제 적지 않은 돈, 한 1억여 원 정도 되는 돈들을 할머니들에게 썼다라는 영수증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나름 적극적인 이제 해명에 나섰는데요. 오히려 다른 쪽에 이 이용수 할머니의 이런 이제 뭐랄까 분노가 좀 터져 나온 이유가 있지 않는가라고 바라보는 게 이 정의기억연대의 입장인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진실공방이 좀 꽤 오래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네, 윤미향 당선인이 소속된 더불어시민당 측에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선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할머님의 네. 어떤 주변에 계신 최모 씨라는 분에 의해서 좀 조금 기억이 이제 왜곡된 것 같고요. 어쨌든 지적하신 그 단체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그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있기 때문에. 네, 뭐 윤미향 당선인도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지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물음표가 들기는 한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 기억이 달라졌다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어떤 때 쓰는 용어입니까? 교육이 달라졌다는 것은 아마 그런 내용 같아요. 이제 뭐 할머니가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이전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다. 그러면 달라진 이유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3자의 개입설 이런 걸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할머니한테 이용수 할머니한테 지원금이 영수증을 줬는데 그 영수증에 다 지장을 찍고 영수증을 받은 모양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성금 모금한 걸 할머니들에게 드리는데 뭐 대부분 다 썼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아마 통화를 시도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전과 다르신 말씀을 하더라. 그래서 아마 이 기억이 달랐단 말은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연로하셔서 기억이 달라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3자가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중적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처럼 이제 해석이 돼요. 네. 그런데 일단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봐요. 특히 이제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문제고 이제 시민단체 특징은 가장 중요한 건 도덕성, 정당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이용수 할머니와 이런 이의 제기로 말미암아서 일단 도덕적으로는 좀 그래도 치명상을 입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회계감사도 그전에 했었고 네. 그 내용을 다 공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회계감사가 과연 내부적 회계감사였는지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 운동을 펼쳐나가려면 적어도 외부의 회계감사 한번 받아서 이게 정말 정당하다는 걸 좀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할머니 입장은 이용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 자체는 뭔가 이걸 너무 정치화시켰다랄지 아니면 일부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영달과 이득 아마 여기서 이득은 뭐 본인한테 돈이 할머니한테 돈이 안 갔다 이제 이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달과 이득을 취했다고 이렇게 할머니가 주장하기 때문에 뭐 할머니가 물론 기억이 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전혀 또 일리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철저하게 회계 감사를 받고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이용수 할머님은요, 또 2015년 일본과 한국의 그 합의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윤 당선인이 그 일본의 그 10억엔 합의를 먼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일단 이제 돈 문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정의역 기억연대 어떤 면에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의기억연대는 우리는 이걸 사회 시민단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할머니들 입장은 우리 지원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여기 지원금들이 이제 후원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우리한테 나눠줘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쓰는 돈이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이 단체는 우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건 사회운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참여연대에 마찬가지죠. 그런 단체라는 것이고 지난 4년 동안 모금한 돈이 보니까 49억 정도 됐어요. 네. 그중에서 실제 할머니들한테 쓴 돈은 9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그중에 나머지 이 포함해서 26억은 경비로 썼고 지금 현금으로 남아있는 돈이 23억이에요. 그러면 할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돌아가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로하시고. 자, 그러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왜 돈을 그렇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관점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 합의를 해서 일본 측에서 공동재단을 만들어서 10억엔, 즉 우리나라 돈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만들어서 할머니를 지원하겠다는 한일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협의를 할 때, 당시에 협의 발표를 할 때, 당시에 그 이용수 할머니나 정의경연들은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왜 이걸 하느냐? 왜 갑자기 우리가 당사자인데 왜 이걸 하느냐 해서 결국 이 파기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윤미향 당선인은 당시에 이미 알았다. 이 내용 자체를 10억엔을 준다는 거를. 근데 윤미향 당선인 본인은 처음에는 자기도 당일 알았다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날 좀 입장을 바꿔서 그 전날 자기들 기자들이 엠바고를 걸어서 알 때 그때 자기도 알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시에 여기에 참여했던 지금 다른 사람들은 외교부에서 한 15차례 정도 이미 윤미향 씨하고 상의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불가역적 해결이나 평화상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10억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미향 씨는 알고 있었고 이용수 할머니는 몰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윤미향 씨는 할머니만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과연 그러면 이 협상을 그럼 미리 알고도 반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할머니 이야기대로 진짜 우리는 갑자기 우리한테 상의도 없었던 것인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 문제 또 이 정부 들어와서 이걸 적폐로 규정을 했고
많은 외교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좀 저는 규명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뭐 진실 게임 양성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저는 근본적인 궁금증은 이런 것 같아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 네네. 거의 30년 가까이 네. 두 분이 동반자로 네. 열심히 역할을 해오셨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이현중 의원님 말씀하신 그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2015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뭔지가 앞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정의기억연대도 결국은 이용수 할머니 등 이 할머니들의 반대에 동조해서 그 돈은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배상이나 보상금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받고 사과를 받겠지만 그때 애매하게 치유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정부가 얘기를 했고 우리 정부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집행하는 재단은 따로 만들어집니다. 화해치유재단이라고 만들어지고 별도의 조직, 별도의 이사장이 세워졌다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해체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은 윤미향 대표가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가지 말고 네, 이게 다시 주목이 돼요. 내자리로 와라. 이런 그러니까 거죠. 오히려 우리와 30년을 함께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싸우던 한가족 같은 윤미향 대표가 정치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제 이 재단 할머니들을 떠나는 것 아니냐라는 전 좀 애증이 담긴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윤미향 대표가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응원해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윤 대표 입장이고 할머니는 우리 버리고 가는 거 아니냐 하는 뉘앙스가 좀 담겨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인적인 애증의 문제도 섞여 있는 게 아닐까. 이 문제를 좀 함께 오랫동안 해온 분들인 만큼 대화로 충분히 풀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윤미향 단성자가 2015년 이 10억엔 관련돼서 말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일부 매체 보도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추후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각 한랭킹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